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967년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차 2대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대는 검은색 신형 크라이슬러 크라운 임페리얼, 다른 한 대는 1961년산 램블러 세단이었습니다.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전에 묻습니다. 당신은 앞차가 고급차이냐 고물차이냐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좌회전을 하지 않은 앞차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피실험자들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허세가 가득하게 당연히 자신은 경적을 울릴 것이며 차종 따위는 당연히 가리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일부러 고급 차량일 경우에는 더 빨리 경적을 누를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로 위에 올라간 피실험자들은 고급 차량 뒤에서는 50% 미만만 경적을 울렸고 저급 차량 뒤에서는 무려 80%가 경적을 울립니다. 게다가 차량의 종류는 피실험자들이 경적을 울릴 가능성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는 시간까지도 영향을 줬습니다. 즉, 높은 지위의 차량 뒤에 서 있을 때보다 낮은 지위의 차량 뒤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더 빨리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것도 2차례 이상 말입니다. 이 실험이 너무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어서 약 50년이 흐른 2014년 프랑스에서 새로운 실험이 또 한 번 추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앞 차량이 고급 차량일 경우에는 사람들은 훨씬 덜 추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여기 대망의 퀴즈쇼 마지막 스테이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30억 상당의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 영화 관련 퀴즈였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정치적 성향이 같지만 영화에 무관심한 지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정치적 성향이 반대지만 영화 광인 지인.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판단 시에는 영화 광인 지인에게 연락을 해야 30억이라는 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동일한 지인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기 또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다쳐서 넘어진 행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입니다. 그 행인이 하얀 티셔츠를 입었을 경우, 그 행인이 경쟁팀인 리버풀 셔츠를 입었을 경우, 그 행인이 맨체스터 셔츠를 입었을 경우 당신은 어떤 사람을 더 도와줄까요? 흰 셔츠나 경쟁팀인 셔츠를 입었을 경우에 당신이 행인을 도와줄 확률은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동일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셔츠를 입고 있는 행인에게는 80%의 확률로 행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험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인 당신에게 특정 팀이 아닌 축구팀 서포터즈여서 좋은 점에 대해 묻습니다. 똑같은 상황일 경우에도 행인이 흰 티셔츠를 입었을 경우는 여전히 30%의 확률로 행인을 도와주지만 이런 질문을 사전에 했을 경우에는 경쟁팀인 리버풀 셔츠를 입었을 경우 또한 맨체스터 셔츠를 입었을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즉 80%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동질성, 유사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실험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사실은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의 상대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 추천 요소가 나왔을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책의 종류에 대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늘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뉴진스 민지가 샤넬 앰베서더가 됩니다. 우리가 샤넬을 사게 되면 나도 뉴진스 민지와 같은 아름다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빌 게이츠가 읽고 있는 책을 읽게 된다면 빌 게이츠처럼 똑똑해질 수 있고 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워런 버핏의 명언을 따르게 되면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만으로도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은 사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 자체 메신저에 더 끌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 메신저가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끌리는 8가지 프레임. 책의 저자인 스티브 마틴, 조지프 마크스는 메신저 유형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드 메신저와 소프트 메신저. 각 메신저에 4가지 성격을 부여합니다. 하드 메신저에는 첫째, 지위, 둘째, 역량, 셋째, 권력, 넷째, 매력. 소프트 메신저에는 첫째, 온화함, 둘째, 취약성, 셋째, 신뢰성, 넷째, 비전, 카리스마를 꼽습니다.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메신저 편향의 함정에 빠집니다. 전문가보다는 유명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단지 매력적인 사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물건을 구매하고 단지 친구의 의견이라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가짜 뉴스와 음모론, 형편없는 조언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부분 국가의 학생들은 16세가 되면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과목에서 시험을 치른다. 심리학이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심리학이나 어떤 유형의 메신저에게 본인이 가장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배우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책 메신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에게 더 이상 속지 않으려면 심리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메신저란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심리학을 공부해서 더 이상 사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